2002년도에 우리 그 월드컵 있던 해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때 조승우 씨가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엄기준 배우님은 이제 뭐 오리지널리 처음부터 굉장히 오래된 공연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이제 요즘에 소개를 하는데 조승우 배우님 이번에는 합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딱 두 번을 출연하셨는데 그때 당시 또 재밌는 게 롯데의 추상미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옛날에 너무 좋아하던 배우님인데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공연이나 영화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석준 배우님도 나오시고, 남편이시죠. 그 다음에 김범래 배우님 이런 분들 나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줄거리를 제가 이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왜 줄거리를 갑자기 연대별로 설명하다 드리겠냐라고 하시면 이게 중요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갈래길이 이게 두 갈래길이 있어요. 원래 이제 줄거리는 원래 너무 심플한데 사실 그 메르테르라는 남자가 롯데를 유부녀인데 사랑해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베르테르 그 자살 때문에 베르테르 현상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도 이 작품 때문에 그런 게 좀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당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강화된 상태고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였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중에 주인공이 자살하는 이야기다라는 건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했고 지금 생각해도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를 다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끝까지, 이거 사랑이라는 게 이제 불 같다고 해서 불처럼 확 이렇게 번졌다가 꺼지기 마련인데, 이게 꺼지지 않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충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작품이 생명력을 가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도 그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테의 이 소설 안에서도 그렇고 그 괴테가 가지는 그 베르테르와 또 롯데와의 사랑 이야기 말고 다른 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출연하는 그 인물들이 주변에 좀 여러 명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카인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어느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부인이죠. 주인집 부인을 사랑을 해서 이 친구가 자살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베르테르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 죽음에 이르는 사랑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인물이 이렇게 두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병행 배치되면서 어떤 베르테르의 어떤 심리적 상황을 가중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03년도부터 이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됐다고 해요. 원래 옛날에 그 이전에는 카인즈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죽고 그럴 때 주변에 막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귀족 출신이면서 또 그 우리 롯데의 남편이기도 한 알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쁜 아이다. 이 아이는 안 좋은 아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립이 되면서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항하는 그런 의식들도 동시에 보여주면서 굉장히 연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3년, 4년 그때쯤에 이 장면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해요. 줄거리를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2006년, 7년도 이제 그렇게 바뀐 이후로 계속 또 공연하다가 2010년도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CJ에서 이 극단 각가지와 저작권을 공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CJ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초반에는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2010년도, 12년도 이렇게 했다가 2013년도에 다시 이 작품이 이제 CJ 토월 극장에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고 네, 이런 작품으로 다시 또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때 뭐 무대도 다 많이 바꾸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비를 해서 공연을 다 했는데 아무튼 좋은 평가를 받고 2014년부터 이제 2015년에 15주년 기념 공연을 한 이후에 이때 조승우 배우가 다시 오게 되죠. 전미도 배우도 그때 하셨었고 연이어서 한 13년, 15년 이렇게 하면서 관객 수가 한 30만 명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정말 흥행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 가지만 공연사에서 덧붙이면은 네, 그 지금 베르테르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은 퀴즈입니다. 베르테르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해바라기. 맞습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로 상징을 삼은 이유는 한 사람만 본다, 목이 꺾어진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상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해바라기가 그 베르테르의 상징이 된 게 2013년 버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CJ에서 이제 2010년, 12년 버전 올리고 13년 버전 올릴 때 무대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딱 지금 보시는 그 바로 그 디자인이 2013년부터 시작된 디자인이고 그때부터 이제 해바라기가 베르테르의 상징이 됐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공연이 굉장히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기획이. 그전에는 음, 이렇게 큰 극장에서 하지도 맞습니다. 않았고 되게 작은 극장에서부터 이렇게 중극장 스타일로 그 사이즈로 쭉 유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대극장으로 올라와서 막 노란색의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명품의 반열에 이제 쭉 들어가는 그런 기획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2013년부터고 그때부터 이제 조광암 선생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 합류를 하신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작품이 독일에 있는 그 베칠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칠라의 그 근처에 있는 발하임이라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화훼 도시래요. 그래서 꽃이 많고 원래 나무가 많고 이래서 처음에 무대가 이렇게 무슨 통나무집에 가 있는 것처럼 나무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덜해지고 꽃만 남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화이트와 그레이가 섞여 있는 굉장히 모던한 무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훼 단지를 배경으로 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그 꽃이 이제 등장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금단의 꽃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꽃을 어떤 베르테르를 상징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이제 CJ에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바라기를 이렇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0개, 30개씩 이렇게 바닥에 엄청 큰 것들을 막 세워놓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베르테르가 자살을 그 하는 장면에서 꽃이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돈을 좀 들였겠다. 꽃이 자동으로 서 있다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상징화시킨 해바라기를 끝까지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원래 이제 이런 그 자살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뭐 본인이 자살한다 그러면 이제 총으로 펑 쏘고 이제 쓰러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장면을 또 없앴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베리테르의 머리에 자기가 총을 이렇게 겨눈 장면에서 그 해바라기가 대신 쓰러지는 것으로 상징을 직접적으로 바로 딱 연결을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 자살까지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그런 이제 연출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베르테르하고 뭐 알베르트하고 그다음에 우리 롯데하고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 또 조연하시는 저는 이미영 배우님으로 봤거든요. 근데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작품의 조화를 이루어서 조연의 역할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 이렇게 딱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괴테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그걸 뮤지컬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괴테가 변호사 일을 하려고 이제
그 인턴처럼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약혼자가 있었던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본인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소설을 썼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또 괴테의 친구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도 예루살렘이야. 근데 이 친구가 또 남편이 있는 부인을 연모하다가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를. 그래서 그거랑 또 연결을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상상 많이 하는데요. 아니, 유독 뮤지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뮤지컬 볼 때마다 이런 상상하는 것 같거든요. 드라큘라 볼 때는 누가 나를 3000년 동안 사랑했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상상하고요. 를 볼 때는 누가 나 사랑해서 죽었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상상하는데 저 때문에 누가 죽었거나 저 때문에 3000년을 그랬거나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 상대방이 그랬다. 그러면 기분이 묘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입장이다. 내가 누구를 죽도록 3000년 동안 사랑했거나 누구 때문에 죽음에까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라는 건 매력적인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으로 눈을 돌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네. 생각하는 게 꼭 근데 이렇게 사랑해온 사람이 결국에 시라노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내가 이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전 시라노 보면서 전 시라노한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숨길 거면 영원히 숨기던가.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해 왔다면 그 사람이 그런 고민과 사실상 어떤 되게 괴로운 시간에 빠질 거란 걸 알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래서 정말 끝까지 비밀로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물론 음, 뮤지컬이니까 일이 생겨나려면 말을 해야지 생겨나겠지만 다들 좀 이성적이시네요. 그래도 어쨌든 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다 이성적인 걸로. 우리 레베카님은 덕후신데 덕후의 원인이 뭘까요? 제가 베르테르를 처음 봤을 때 그땐 당연히 제목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네. 제목이 원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젖베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베르테르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저는 그때 약간 그 머리에 총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어, 진짜 그 베르테르가 그런 데서 하죠.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돌뿌리 장면. 네네네네. 네, 현택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이 오르카한테 막 울부짖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돌뿌리가 갑자기 심장을 때렸다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공연을 보고 난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상태. 네, 그 음, 대사의 상태가 저의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저한테, 어? 뮤지컬로 이렇게 감정 하나를 진중하게 들어간다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2000년 초반에 그 한국 뮤지컬 이 현장은 그 로맨틱 코미디도 그 창작 뮤지컬이 이제 막 해 나가던 시절이었고, 사실 창작 뮤지컬 일할 게 그때는 뭐가 없었잖아요. 95년에 명성황후, 95년에 사랑은 비를 타고 이 두 개가 계속 가고 있었고, 90년대 말에 창작으로 살롱 뮤지컬, 우리 오은지 음, 선생님이 하셨던 작은 작품들, 이런 거 있었고, 창작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98년도에 이제 그 삼성 그 영상사업단에서 이제 조금씩 큰 작품들 가지고 오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거죠. 뮤지컬 하면은 쇼, 대극장, 쇼, 뭔가 정통 뮤지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개념?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스펙트럼의 이 작품에 딱 점을 찍고 있는 느낌이었고, 음악 역시 굉장히 독일 가곡이 막 연상되는 그런 스타일로 반음이 굉장히 많은.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음악 들으면서도 너무 멜로디에 가사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듣긴 했어요, 솔직히. 멜로디에 이렇게 가사가 많이 붙어도 돼. 이런 느낌으로 너무 멜로디가 쪼개지는 느낌이어서 그게 이렇게 막 내추럴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제 귀에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우리 팟캐스트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악 오케스트라 우리 엘피님 위일 작품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2000년 초반에
이런 창작 뮤지컬에서 이런 실내악 클래식한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서 일단 제 취향을 완전 저격을 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저한테 이 작품이랑 닿았을 때는 굉장히 진중하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끝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텍스트 내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깊이 있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보여준다라는 게 저한테는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음, 창작이.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그것을 음, 이렇게 완성해냈다, 이 정도로. 어, 음, 약간 그게 저한테는, 아, 내가 뮤지컬을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아, 음악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음.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